예, 그럼 이번에는 라임 사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라임 자산 운용을 둘러싼 사건이 시대 금융 사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매 중단과 부실 자산 투자를 넘어서 횡령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을 경찰이 검거한 만큼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지연 기자, 조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석지연 기자가 이번 라임 사태 그동안의 흐름이 어땠었는지 이것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당시 라임 자산운용은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했는데요. 만기가 길어 현금화하기 어려운 채권 등에 투자했는데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바꿔서 팔았고 유동성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유동성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살펴본 결과 펀드 부실 은폐와 수익률 조작, 횡령, 수재 등 다수의 범죄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도 문제가 됐는데요. 은행과 증권사가 라임 펀드를 투자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펀드 가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했다는 불완전 판매 의혹과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판매한 라임과의 공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경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을 도주 5개월 만인가요?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지난주에 이종필 전 라임 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라임 운용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또 이 전 부사장이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모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전국을 돌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격을 결국 따돌리지 못했고 서울 성북구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의 신변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하고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편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라임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이 넘겨받아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조영근 기자도 그렇고 석정 기자도 그렇고 초기에 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했을 때 취재 방향이나 접근 방식을 좀 이젠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계 인사 로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예.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를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구속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사태의 핵심 고리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김 전 회장 등 핵심 인물이 추가로 구속된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라임 사태에 정관계 인사 개입이 됐는지 이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또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검찰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남아있는 피의자들을 더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했는지 이 불안전 판매와 부실 펀드, 부실 자산 투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이야 검찰의 수사 상황을 계속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진행 상황들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회수 여부가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판매사와 당국은 부실 펀드만을 운영할 새로운 자산운용사 설립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라임 배드뱅크인데요. 판매사 19곳이 출자금을 모으고 인력을 수급해서 라임의 부실 자산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월에 펀드 환매가 이미 중단된 상태인데 라임이 여기서 또 195억 원을 빼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에 지원을 했다는 혐의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라임자산운용 못 믿겠다 이런 인식이 대형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형 판매사들 사이에서 생겼고 예. 또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이로 인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출자 규모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있어서 이견이 생겼고요. 일부 판매사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펀드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펀드 회수 속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라임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이루어진 건데 초반부터 이렇게 잡음이 나면서 금감원의 역할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본시장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가질 필요성이 있죠. 뭔가 비리와 관련한 수사들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계속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핵심 인물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자산, 그러니까 자금 회수에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합니까? 네, 금융투자 석지연 기자였군요. 예, 석지연 기자. 질문은 들으셨을 테고. 예, 이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회수율을 높이고 투자자 분쟁 조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환매 중단된 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 펀드를 직접 설계한 인물이고 신한금융투자와 펀드 부실 사실을 은폐했다는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라임의 부실 투자 펀드 상황과 또 판매사와의 관계를 밝혀내면 투자자들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것이 사실도 입증되면 판매사들도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투자자들이 100% 배상받는 방안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김봉현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 라임 펀드에 담긴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투자 여부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그의 비리가 드러나면 앞으로 메자닌 펀드나 라임 3호사채 펀드의 배상 비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참 비리에 대해서는 밝힐 건 밝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피해는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좀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석지연 기자,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